제가 바이오나 헬스케어 부분을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온 레포트 중에 글로벌 빅파마 관련 이 레포트를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빅파마 지금 보시면 14개인가 그래요. 네, 6, 8, 10, 12, 14. 14개 종목에 대한 네, 이렇게 짧은 이야기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요약한 것 좀 보시면 일단 치료제로서는 뭐 길리어드의 뭐 렘데시비르 이게 31% 회복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길리어드가 10월에 50만 명, 12월에 100만 명 커버할 수 있는 물량 생산할 계획이고 제네릭사와도 이제 이런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요약 부분 있고 백신 관련해서는 보통 백신을 만드는 거에 후보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모두 신규 물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백신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외부 물질을 가지고 좀 만드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앞선 데는 모더나라는 바이오텍 중에 모더나라는 데서 동물 모델 임상 1상 동시진 그다음에 최근 2상 진행 중이다 나오는데 뭐 이야기만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더나의 mRNA 백신, 그 다음에 이노비오의 DNA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mRNA 백신, DNA 백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 종류가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사노피의 제조업 단백질 백신. 오늘 사노피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에 우선 공급한다 그랬다가 프랑스에서 난리 났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동시에 하겠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신기술인가 봐요. mRNA라는 기술이 신기술, 이게 신기술인데 이 팬데믹이 가속화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대부분 코로나 치료제는 바로 어떤 코로나라는 거를 바로 이렇게 치료할 목적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대부분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노바티스와 일라이릴리의 JK 억제제 뭐 많아요. 그다음에 IL6 억제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이제 렘데시비르 뭐 효과는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거고 현재 보시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드라마틱하게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약은 이제 막 임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2021년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타임라인상 2021년 12월에 가서야 생산량이 100만 명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백신 보시면 그 다음 여기 백신 같은 경우 모두 신규 물질 어느 것도 없다 보니까 신규 물질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라는 회사가 지난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모두 파악하고 나서 후보 물질을 도출했고 임상 1상, 그다음에 최근 임상 2상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사노피 같은 경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2021년에 이제 승인될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RNA나 DNA 백신이 개발 속도는 빠르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이걸로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자체가 자가 면역이라 그러나요? 이 자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대요. 그다음에 단백질 백신은 약간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완벽한 백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 셋 중에 어느 쪽이 빨리 돼갖고 승인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2021년 상당히 후반부에 있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다 2021년 목표를 하고 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2021년 초에 존슨앤존슨이 여기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도 2021년 목표하고 있고 이노비어라는 회사가 2020년 말에 이제 허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노피나 이쪽은 조금 더 뒤죠, 그죠? 이렇게 좀 더 뒤에 있어요. 현재 바이오 빅파마 업체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최근 많이 억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약간 재평가 계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 때 2015년 때 보시면
힐러리가 들고 나왔던 약가이나 문제 때문에 항상 저평가받아 왔었죠. 보시면 포워드 선행 PR이 거의 하단부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부분이 있죠. 백신, 새로운 기술, 아까 말했던 mRNA 백신이나 DNA 백신,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인데, 이게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조금 내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블록버스터급의 약이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제약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새로운 기술이라는 내용은 기존에 이제 이런 백신 단백질 백신이었잖아요. 이게 체외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인체에 투여하는 방법이었는데, DNA나 mRNA 백신은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키게끔 코딩을 한대요. 이건 상당히 이렇게 시약 같은 걸로 코딩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유전자 이렇게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요즘. 그래서 유전자의 어떤 코딩을 하는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 코딩처럼 그렇게 발현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체내에 투여하면은 타겟 단백질을 만들어진다. 되게 어렵죠,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구조가 단순하대요. 그래서 개발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 이 모더나라는 회사의 그 mRNA 기술 기반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 백신, 그다음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제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유전자 기술을 어제도 말한 지놈 ETF 이야기 했잖아요. 지놈 기술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유전자를 활용한 이런 표적 항암제나 표적이 됐든 예방이 됐든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아까 바이오엔텍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mRNA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 뭐 잠깐 여기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다 5%뭐 이상 상회했는데 15% 이상 올라온 데가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바이오젠, 사노피 뭐 이렇게 했고, 대부분의 급등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약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세대의 탑픽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올 많이 올랐던 것 중에 일라이 릴리, 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머크래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네, 여기 아까 ETF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설명해 놓은 IBB, XBI, 그다음에 글로벌엑스에서 만드는 지노믹스, 여기도 지놈이네요. 지놈 이게 있고 GNOM. 그다음에 어제 지놈 ETF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아크에서 하는 거, 아크지. 그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이 일라이 릴리.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보시면 당뇨, 항암, 면역, 신경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로 구축되어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3종이 있대요. 이름은 뭐 말하기 좀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코로나 억제제 임상 중이고, ARDS 뭐 이렇게 있는가 봐요. AB셀라 뭐 이렇게 있고, 릴리 같은 경우는 빅파마 기업들이 그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으로 넘어가게 되고 바이오시밀러에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보다 신제품이 더 많은 기업이고, 이번 그 연간 가이던스 자체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되는 회사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항암제, 당뇨,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 성과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여기는 항암 신약 기반, 약간 고성장하는 기분. 여기는 저도 거의 이번에 처음 본 기업이에요. 거의, 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항암제, 대부분 항암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CVRM이라는 게 심혈관, 신장, 대사 뭐 이런 면역 이런 쪽이라고 하고요.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여기는 치료제와 백신 두 개를 다 하고 있죠. 여기도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제가 이런 치료에 효과가 있나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은 스포드 대학의 제조업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 이 개발 파트너십이 있어서 여기와 같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높다고 이렇게 보나 본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사노피 보시면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둘 다 되어 있죠. 그죠? 네.
원래는 프랑스 회사니까. 네, 여기 회사는 스페셜티 케어라고 해서 듀픽센트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다발성 경화증, 네, 신경, 면역, 희귀질환, 항암 여기 보시다시피 스페셜티 케어 부문에서 듀픽센트가 130% 성장했다. 이런 핵심만 좀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노피도 치료제와 백신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케부자라라는 거를 임상 2, 3상을 지금 하고 있고 중증 환자는 그런데 위독한 환자군에서는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이제 여기는 단백질 백신이죠. 제조업 단백질 백신하고 GSK라는 쪽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회사가 2015년 이후로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이 없다가 17년에 이제 아토피 신약 듀피센트가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기존 부분보다 이 듀픽센트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 잘 되는 쪽에 이제 집중해서 좀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머크고요. 연간 가이던스는 좀 낮췄다고 나오니까 여기도 항암제, 항암제 하고 있고 항암제 관련해서 뭐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나 봐요. 그다음에 백신 있고 건강, 동물 건강 이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백신 치료제 하고 있는데 그냥 크게 어떤 정확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뭐 글로벌 1위죠, 글로벌 1위. 근데 여기도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초 승인 목표를 아까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이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내놓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좀 그렇겠죠. 치료제보다는 이제 여긴 백신이고요. 되게 자신 있게 좀 말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최종 후보 물질 선택은 6월 예상한대요. 그래서 후보 물질이 아직 이렇게 선택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9월 초 일상 시작하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10억 개 백신 공급할 수 있는 게 목표라 그러면 뭐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다시피 글로벌 1위 헬스케어 업체 모든 거를 다 하죠 여기가. 그다음은 화이자 보시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버스터 아이템 항응고제 엘리케이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 관련해서 임넨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그 신규 블록버스터급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회사고 신규 아이템도 뭐 신장암 뭐 이런 희귀 다발성 신경병증 빈다켈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백신 독일의 이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하고 mRNA 기반 코로나 백신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10월 이후 긴급 승인 또는 가속 승인을 위한 임상 시험으로 진입 예상된다. 그러고 있죠. 여기는 2020년 말까지 여기 수백만 개니까 아까 10억 개에 비하면 상당히 적죠. 근데 수억 개는 2021년이니까 좀 그 면에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현재 이 회사의 특징은 사업 구조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이자가 이제 비아그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특허가 만료된 그 약품들이 많아가지고 합병하고 뭐 인수하고 하면서 새로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에브비는 다 아시는 휴미라 여기도 만료 때문에 좀 그런데 넥스트 휴미라 스카이리지와 림보크라는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면역 부분 면역과 관련된 쪽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혈액암 뭐 이런 쪽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특별하게 그죠? 특별하게 없어요. 여기는 에브비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휴미라를 잇는 후속 블록버스터 아이템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다음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고요. 셀진 인수 완료됐고 엘리키스라는 항응고 쪽, 그 다음에 띠보라는 항암, 오렌시아라는 자가면역, 그 다음에 셀진 인수하면서 레블리미드라는 혈액암, 이 혈액암 이 두 개가 있고 고형암, 뭐 혈액암 이렇게 이런 쪽 갖춰져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실제 치료나 백신 없죠. 표적 항암 관련해서 후보 물질 다수 확보. 그러니까 이번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뒤쪽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암젠 보시면은
여기도 되게 많죠. 뭐 건선, 고지혈, 갑상선, 골다공증, 자가면역. 그다음 여기 이제 암젠 같은 게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고성장. 여기는 코로나19 치료제, 19 치료제 있어요. 오테젤라는 요걸로 이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노바티스의 산도즈의 그 미국 특허가 계속 잘 안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얘가 항소를 할 계획이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특히 이제 HIV 이게 그쪽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다음에 신규 항암제 뭐 이렇게 됐고 렘데시비르 아니까 넘어가고요. 길리어드 자체가 항바이러스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죠, 여기도.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 이쪽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바이오시밀러가 있고 아두카누맙이라는 요게 이제 신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모듈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던 이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이 나오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세계적 제약사 로슈, 로슈 같은 경우는 스위스 회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허 만료되면 계속 마이너스죠, 그죠? 허셉틴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쪽에 나오니까 근데 워낙 뭐 로슈는 잘하는 회사라 신제품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라고 해서 이게 임상 3상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유전자, 세포 뭐 이런 RNA 치료 여기에 특화된 기업인데 이 혁신의약품 부분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아마 좀 많이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치료제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라는 것 쪽으로 치료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제의 상업적 성공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유전자나 뭐 세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 없는 상태고 이런 쪽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죠. 마지막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 당뇨와 많이 관련 있는 회사고요. 여기도 코로나 쪽하고는 없죠, 그죠? 치료제나 백신 없는 상태고요. 당뇨 쪽 관련 이야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